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 장판파 전투가 끝난 다음에 형주의 민심을, 그러니까 이제 형주의 행정을 딱 장악하는, 그러니까 유비하고 제갈공명은 강하에 있으면서 형주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양양성하고 강릉성, 그리고 여기에 오림 옆에 수군 본영에 있는 조조 그 분대들 고기만 빼고 세 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제갈공명의 그 전략에 의해서 행정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그 오림 옆에 수군 본영, 그러니까 적벽 맞은편 거기에다가 군영을 딱 설치하고서는 우선 이제 그 형주의 행정을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유종이 그러니까 이제 유표의 둘째 아들 유종이가 그 형주의 군주로 이렇게 조조가 이제 황제의 직인으로 해서 삼았는데 허창으로 가라. 허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씨 집안에서 형주의 군주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형주 허창으로 왜 보냅니까? 형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하는 이야기가 아직 젊고 유능하니까 황제 밑에 가서 더 그 행정에 대해서 더 배우고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면은 이쪽 동호하고 족족 익주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군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좀 부풀어 넣어줘요. 그러면서 허창으로 가라갑니다. 그래 이제 허창으로 가다가 산적을 만나서 죽게 돼요. 이게 이제 조조의 전략에 의해서 유중이가 없어야 형주를 누구한테 맡기든, 그러니까 이제 조조 뇌리에는 유비한테 맡기든 손권한테 맡기든 형주를 맡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행정을 가서 접수를 하라고 병사들을 보내면 병사들이 행정을 접수를 못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형주 그 집성촌으로 이제 다 돼 있으니까 삼노들이 딱 그 집성촌을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행정 저기가 그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 세금이나 걷고 이제 이럴 적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가서 행정을 접수한다고 해도 이 삼노들의 그 도움이 없으면은 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노들은 무저항주의예요. 저항을 안 해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삼노들이 이제 집성촌에서 딱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렇게 하니까 집성촌 촌장도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행정을 접수할 수가 없어요. 조조가 보낸 사람들이. 그리고서는 이제 조조가 보낼 적에는 장판파에서 그 20만 피난민들을 도륙을 냈는데 조조는 아주 고민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조조의 계획에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어디를 가서 점령을 했을 적에는 법이 우선이었어요. 법치주의로. 조조의 뇌리에는 법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 허창에서 내려올 때 말이 보리밭을 밟았을 때, 조조의 말이 보리밭을 밟았을 때 상투를 잘라가면서까지 그 법을 내세웠는데 장판파에서 그 막 비는 오고 새벽 한 5시경에 캄캄한 데서 누구의 입인 서는지는 모르지만은 죽여라 하니까 그냥 그 하북의 군사들이 완전히 악귀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군인 정신이 빡세게 그냥 들어가지고 보이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다 죽였어요. 노인서부터 젖먹이까지.
그러니까 조조가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은 다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대장서부터 그러니까 하우든 하우연 조홍 조이 조인이 이 4대 전황서부터 해가지고 다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조가 입을 딱 다물고서는 아예 이야기를 꺼내진 않아요. 그 이야기는. 그 후로는 이 병사들도 입을 딱 다뭅니다. 그러니까 이 형주 병사들 30만 명이 볼 적에는 조조 저놈은 이중 인격자다. 믿을 놈이 못 된다. 이 30만? 그러니까 수군, 지금 이제 수군 본영에 있는 완전히 그 수군을 장악하고 있는 채모 장윤이서부터 그때 밑에 병사들은 최씨 집안에서 채모하고 저는 부도독 장윤이가 조조한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조의 군사를 있지만은 장판파에서도 이쪽 유비나 조자룡이 관우 장비 여기에 이제 호응적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앞에서 가림막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은 항시 형주에 와 있는 겁니다. 20만 대군을 20만 그 피난민들을 막 도륙을 내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 부모 형제들이 저놈들한테 막 도륙을 당했다. 이게 뇌리에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주 전체에 또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조조하고 유비하고 4번을 전투를 벌였다. 4번을 다 유비가 이겼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번성에서 최초로 유비 3,000군하고 조조의 조인 이전에 25,000 번성에 있던 군대들이 싸웠는데 완전히 이겼다. 번성을 차지를 했다. 그 다음에 올 봄에 초봄에 방만파에서 그 유비군하고 하우돈이 그 다음에 이전 우구미까지 해갖고는 10만 병사가 왔었는데 방만파에서 완전히 그런데 유비군은 병사들은 안 죽였다. 사람들은 안 죽이고 거기 치중하고 말하고 병장기 이런 것은 뺏었지만은 사람은 안 죽였다고 하더라. 번성에서도 그 포로로 잡은 사람들도 다 보내줬다고 하더라. 이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신야에서는 제갈공명의 책략에 의해서 딱 숨어 있다가 신야를 그 공성으로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인 조홍이 10만군하고 허저의 철갑군 3,000 군사를 완전히 거기서 아주 그냥 박살을 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사람은 안 죽였다고 하더라. 병사들은. 그리고서는 이 치중하고 말하고 병장기 칼하고 창하고 이런 것은 뺏었지만은 병사들은 일부러 죽이진 않았다. 그리고서는 장판파에서도 유비군 3,000이 조조의 병사들 하북군사들 50만 하고 또 여기 형주 그 최씨가 채모가 그 대도독으로 있는 30만 80만 대군을 상대하는데 피난민들은 다 그 도륙이 됐지만은 조자룡이는 80만 대군을 뚫고 나왔고 장비 한마디에 80만 대군이 그냥 쫓아가고 관우가 적투마를 타고 딱 나타나니까 조조가 그냥 꽁지 빠지게 그러니까 관원장이 승상 오래간만입니다. 인사나 하고 갑시다.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유비 군대가 패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항시 이긴 거예요. 상승장군. 그렇게 그냥 그 형주에는 전부 소문이 났고 또 이제 여기서 강화에서 10,000명을 풀어가지고 그 자위대를 하라고 하니까 전부 그 집성촌마다 가운데는 광장이 돼 있는데
광장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훈련도 하고 아이들은 거기 모여가지고서는 그 놀이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전쟁놀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쟁놀이를 하는데 조자룡군, 장비군, 관우군 자기가 속하고 싶은 대로 그래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하니까 어른들도 좌우대를 이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소속되는 것이 내가 소속되고 싶은데 소속되는 거예요. 3개 부대로 나눠가지고 1개 부대는 관우군, 2개 부대는 장비군, 3개 부대는 조자룡군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군, 그 백성들의 우상이니까 이 백성들은 우상을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막 전란의 시대니까 전란의 시대에는 우상이 있어야 돼요. 영웅이. 그래야 이 백성들이 삶에 그 목적이 생깁니다. 이 우상을 쳐다보고 나도 저렇게 그런 사람으로 되고 싶다. 아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으쌰으쌰하는 그 기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조하고 유비하고는 4번을 부딪혔는데 4번을 다 유비군이 조조군을 혼내켜줬다고 한다. 그 뭐 지구 이기구를 떠나서 완전히 혼내켜줬다. 조조는 쫓겨갔다. 조조 그 병사들은 쫓겨갔다. 이렇게 이제 막 소문이 나면서 좌우들을 딱 편성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삼노에 의해서 이 집성초는 삼노에 의해서 다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행정이 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딱 그 행정을 갖다가 접수하려고 내보내보니까 이게 무저항주의로 상대를 안는 거예요. 상대를. 그러니까 갔다가니 다 다시 와요. 와서 조조한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우리를 상대를 안 해주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도 이제 조조는 동호의 손권한테 강하의 유비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강하에 있는 유비한테 그 장강에서 배를 띄우고 술을 한잔 하면서 낚시를 합시다. 이게 이제 점잖게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 거지만 나한테 항복을 하면 형주를 당신한테 맡기겠소. 어차피 뭐 행정을 접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조 생각에는 동호의 손권한테 형주를 맡기는 것보다는 유비한테 맡기는 것이 둘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놔야 나중에 내가 조절하기가 좋겠다. 그러면서 조조는 지금 이제 막 머리가 아프니까 그 풍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번 형주를 내려온 전쟁은 조조가 원해서 내려온 게 아니니까 조조의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이끌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지금 그 오림 옆에 수군 본영에서 생각을 하면서도 도깨비한테 홀린 것 같아요. 전투를 할 때마다 유비군한테 그냥 꼼짝을 못했으니까 쫓겨왔으니까 4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 전투를 할 때마다 장판파에서도 가서 덮쳤는데도 결국에는 조조 군대들이 쫓겨온 거예요. 80만이. 그리고서는 20만 피난민을 도륙낸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조조가 반성을 해봐도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형주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형주의 민심이 그러니까 그 조조 이 뇌리에는 민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20만 피난민을 도륙을 내는 순간 형주는 도저히 우리 군이 다스릴 수가 없겠다. 형주를 접수하기는 그렇게 어렵다. 조지의 일이. 그러면은 누구한테 맡길 거냐. 그래가지고서는 유비한테도 사신을 보내고 동호한테도 사신을 보내고, 동호 그러니까 이제 그 조조의 생각에는 유비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유비가 지금 현재 그 형주의 민심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히 내 사람을 만들어서 형주를 맡겨야 된다. 그냥 유비한테 형주를 맡으라고 하면 안 된다. 나한테 완전히 머리를 숙이게 하고 형주를 맡겨야 된다. 조주의 생각에. 그리고 어차피 여기 수군이 30만이 있으니까 동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같이 말을 달리면서 손권한테 사슴사냥을 합시다. 그게 이제 그 사신이 점잖게 이렇게 쓴 거지만은 같이 사슴사냥을 합시다. 이것은 이제 속뜻은 나한테 머리를 숙여라. 그러면은 동호를 손씨 집안이 자자손손 다스리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호에서는 그 무인들은 우리가 손견, 손책, 손권 이렇게 3대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조조한테 머리를 숙일 수는 없습니다. 조조 저놈은 간신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인들은 막 주전파예요.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쪽 문인 장수를 의시해서 그 문인들은 가서 주군이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되는데 조조한테 그러면은 손씨가에서 동호를 계속 다스리면서 자자손손 다스릴 수가 있는데 왜 싸우려고 하느냐. 조조는 지금 얘기 듣기로 형주 수군까지도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80만이다. 우리는 다 끌어모아도 20만도 안 되는데 전투를 하게 되면은 10만도 안 된다. 다 끌어모아야 그러니까 딴 데도 지켜야 되고 지역 행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상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7, 8만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그 문진들은 그러니까 매일 매일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그 손권은 일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원래 그 손권이 그러니까 이제 손견이나 손책은 무력으로 그러고서는 손책은 뭐 달변이었으니까 본인이 막 모든 걸 정하고서는 그러니까 여튼 말하자면은 항우하고 같은 그런 스타일. 본인이 막 정하고 본인이 하고 앞장서서. 그런데 손권은 그렇지 않아요. 손권은 밑에 무인들하고 문인들하고 다 여튼 치고받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도출될 때까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손권이 동호를 다스리고 있는지 이제 10년째 되는데 그러니까 19살서부터 동호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지금 28살. 그러니까 제갈국명하고 같은 나이예요. 손권하고. 그런데도 이 손권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신하들이 다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출을 하면은 그것을 반포를 하는데 그 후에 딱 무인이나 문신들을 딱 잡고서는 한 곳으로 뜻을 모으게
하는 데는 아주 그 달인이거든요. 딴 이야기가 못 나오게. 그 전에는 다 각자 자기들 생각, 그러니까 동물을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것을 도출하도록 가만 놔둡니다. 그게 이제 그 순건의 그 장점이에요. 그 이제 유비는 강화에서 이제 2만 명에서 10,000명은 다 각자 이제 보내고 10,000명으로 해가지고 그 팔괘 기문하고 태극 기문에 의해서 진지를 딱 구축하고서는 초롱성과 같이 그러니까 뭐 딱 앉아가지고서는 조조한테서 사신이 와도 답장을 안 보내요. 답장을. 동호에서도 답장이 안 와요. 조조한테. 그러니까 조조는 답답합니다. 얘기 듣기로는 그 손건이 지금 10년 정도 10년 됐는데 동호를 다스린 지 현사들이 한나라 전체에서 동호로다 가니 막 몰려갔으니까 제갈공명 현 제갈근이도 동호에 갔으니까 그 형주의 현인들도 거의 다 갔어요. 이 황노사상의 그 저기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황노사상은 주인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주인을 누구를 모시든 그 모시고서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황노사상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 육아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면 안 된다. 주인을 바꾸지 않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모셔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갈공명의 사상. 그러니까 제갈공명하고 제갈공명의 형 제갈근하고는 이 사상이 달라요. 배운 춤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 배운 저기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 동호에 모인 현사들은 구름과 같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형주에서는 최씨 가문이 현사들을 대우를 안 했으니까 뽑질 않고 자기들 권력을 딱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현사들이 거의 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가게 되면은 저 위에서도 하북에서도 오고 이쪽 익주에서도 오고 동으로. 그러니까 동호에 지금 막 아탄에 명사들 현사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 있어요. 손건 밑에. 그 손건은 막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병사 수는 그 조조한테 지금 동호가 지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기운은 조조를 능가하고 남거든요. 그러니까 조조도 그걸 다 얘기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강화에 가 있는 유비도 본인이 80만 대군을 끌고 간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4번이나 쫓겨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유비한테 관우, 장비, 조자룡이 있는 한, 그리고 제갈공명이 이번에 이제 합류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신출기문한 전략. 그게 있는 한, 우리가 강화를 덮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조조는 이제 여기 오림 옆에 수군 본영 거기에서 80만 대군을 딱 설치해 놓고서는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큰 소리만. 그러면서 채모를 수군 대도독에 임명하고 장윤희를 수군 부도독에 임명해가지고 거기서 조련을 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채모나 장윤희는 딱 진지를 설치하고서는 조련을 시켜요.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그러니까 하북에서 온 병사들은 수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북에서 온 병사들은 배를 타면은 뱃멀미가 나가지고 뱃멀미 한 번 났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배만 쳐다봐도 뱃멀미가 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먹은 걸 막 토해내니까 똥물까지도. 그러니까 막 군사력이
병사들 사기라는 것은, 그런데 또 이쪽 그 형주 병들은 뱃멀미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 20만 명을 도륙낸 놈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놈들은 우리가 같이 그냥 조주 밑에 그 최씨 집안에서 항복을 했으니까 조주 밑에 있긴 있지만은 이놈들은 원수다.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막 그 현책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가 이제 현책을 내요. 현책을 내는데 이제 무슨 현책을 내느냐면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형주병들 부모들이 와가지고서는 병사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면회소 말하자면. 그래가지고서는 이 형주에 있는 부모들하고 여기 형주 병들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우리가 형주 병들한테 잘해주면 아주 그냥 최상의 그 급식을 하면서 환경도 그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 형주병들의 마음이 돌아서면서 또 형주 각 고을에서 오니까 소문이 쫙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형주를 접수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가 내놓는 그 현책이, 그러니까 유비나 제갈공명하고 부딪히는 것은 현책을 내가 못 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걸 안 내고 어쨌거나 형주 병사들을 위해서, 형주 이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이제 그 서서가 이제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도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면회소를 설치하고 형주 군민들이 와서 요 병사들하고 만나서 볼 수 있는, 그 서로 이제 그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라. 그 서서한테 이제 거기 책임자로 딱 그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면회가 수시로 이제 이루어져요. 그 병사들하고 이제 형주 그 부모 형제들하고 서로 이제 이게 만나가지고 잘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또 급식은 막 최대한도로 최고급으로 형주 병사들한테 이렇게 해줍니다. 소문나라고. 그런데 형주에서 온 그 부모 형제들은 조자룡이 관우 장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위대를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유사시에 그 유비군대로 그 병사로 우리가 활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역으로다가니 그렇게 이제 이 형주 병사들 30만 명도 자위대에 다 이름을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서서가 이제 그 어쨌거나 형주 군민들을 위하고 형주병들을 위해서 조조를 위해서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현책을 냈는데 이 사람들은 조조를 위하는 것보다도 유비 군대에 좌우대로 다 이렇게 이제 그 소속이 됩니다. 이 형주병들이. 그리고서는 이제 암암리에 이제 제갈공명한테서 받은 명령. 그게 이제 다 이제 유비하고 이제 상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동호하고 싸울 적에는 최선을 다하지 말고 나중에 후퇴를 해서 양양성이나 강릉성을 방어할 적에는 전에 동호 병사들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라. 그때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게 먹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적벽대전이 끝나고 이 동호 병사들이 막 그 강릉하고 양양을 갖다 탈환하려고 했을 때 이 형주의 병사들이 뭐 죽기 살기로 막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끝에 가서는 유비군대들이 딱 이게 점령을 하게 되죠. 이 형주 전체를 적벽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그게 이제 요때부터 이제 다 이게
그러니까 제갈공명의 책략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강화에서 유비하고 제갈공명이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있는데 동호에서는 뭐 치고받고 하다가니 그러면은 주전파하고 이제 이게 화친파하고 서로 주전파는 무인, 화친파는 문인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그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은 강화에 유비가 조주군대하고 4번을 싸우고 지금 강화에 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염탐을 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노숙이를 뽑아가지고 사신으로 이제 강화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첩보에 의해서 비둘기에 의해서 다 이게 이제 그 제갈공명을 알아요. 아, 동호에서 노숙이를 뽑아가지고 지금 보낸다고 한다. 그러니까 유비한테 그럽니다. 아, 노숙이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확답을 하지 말고 그 병사나 그 전쟁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 나는 잘 모르겠고 그 제갈공명한테 물어보면은 자세하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유비하고 이제 입을 맞춰요. 그래서 노숙이가 강화로 그 사신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그 이제 다음 편에서부터는 적벽 대전으로 그래 이제 강화까지 이렇게 이제 작전상 후퇴를 해가지고 어쨌거나 형주 민심은 다 유비한테 와 있고 이제 동호하고 손을 잡고 적벽에서 조조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